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통령 탄핵 공개 청문회 이틀째인 오늘은 미심쩍은 이유로 해고된 우크라이나 전 대사가 대통령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민자 출신인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가 왜 자신을 모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강했던 이유와 지금 미국이 얼마나 약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대통령이 대사를 해고한 게 아니라는 방어 전략을 쓰는데 대통령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별 의미 없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내역을 공개한 대통령은 대사 임명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트윗하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 정보위원장도 비난하면서 내 목은 굵은데 당신 목은 가늘지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39%로 내려갔습니다. 산타클라리타 고등학교에서 2명의 학생을 숨지게 하고 자살 시도로 중태인 16살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하던 용의자는 가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상승세에서 월마트가 아마존을 훨씬 앞서갑니다. 한 남자가 3년 동안 소송한 끝에 나는 신, I am God이라는 표현의 자유, 권한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대통령 탄핵 공개 청문회 이틀째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가 걸린 그런 부분인데 하나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 대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했다. 현재까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2002년도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뭔가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우크라이나 대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대사가 돕지 않는다는 본인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해고했다 이런 문제인데 그를 해고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다 임명을 하면은 나아질 줄 알았죠. 이 사람이 바로 빌 테일러, 윌리엄 테일러라는 첫 번째 날 탄핵 공개 청문회를 한 날입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을 해고하고 다음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는데 그게 순조롭지 않게 된 거죠. 두 사람으로부터 전부 지금 공격을 당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탄핵 절차에서 지금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우크라이나 대사 대행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것으로는 인생이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또 녹록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이 2020년 대선과 너무나도 직결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왜 정말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 대사 이민자 출신, 이민자라고 해도 3살 때 미국에 왔으니까 무슨 이민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팍스 같은 매체에서는 그 사람 그쪽에서 왔잖아. 그 당시에 소련이 지배할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그 땅에 살고 있어서 그 러시안도 잘하고 그 말도 잘하는데 미국을 위해서 일했어야 얼마나 일하겠어. 이런 형태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사를 임기를 채우는데 6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해고해버렸다. 이게 이제 지금 탄핵 사유, 권력 남용과 관련해서 그런 일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 대사가 굉장히 파워풀한 본인적으로는 감성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러나 디테일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했습니다. 마리 요바노비치라고 33년 동안이나
미국의 그 외교관으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에 뭐 아르메니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대사를 했었고 그것도 본인이 얘기를 하지만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 아래서 전부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줄리아니가 뭐 협조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결국은 뭐 해고했다는 얘기인데 1940년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당시에 정말로 뭐 스탈린, 아버지는 그 스탈린 쪽으로부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온 사람이고 어머니의 가게는 히틀러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 두 사람들이 결혼 이제 온 그런 사람들이고 그 조상을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해서 3살 때 미국에 왔지만 18살 때 미국 시민권자가 됐던 사람. 그런데 이제 오늘 청문회에서도 절대로 마이크 폼페오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국무부가 얼마나 약하고 대통령에게 딸랑거리느라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공화당 쪽에서는 그 백악관도 그렇고 굉장히 네빈 누네스 그 공화당의 하원에서 지금 정보위원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랭킹 멤버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상당히 포커스를 뒀고 데빈 누네스가 아주 차곡차곡 말을 강하게 잘했습니다. 대통령이 절대로 이 조 바이든을 조사해라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 그런 것들 그 본인의 작업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대사를 해고했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과 언론에서 대통령을 음해하는 거다. 의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 캐나다와 멕시코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그 무역 협상도 해야지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로 의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절대로 대통령은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 해고하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그 대통령을 방어하면서 이것은 그 워러게이트 판타지다. 민주당이 뭐 워러게이트 사건처럼 이런 일도 할 수 있다고 판타지 no mo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나 주도하고 있는 아담 쉬프 민주당 그 정보위원장은 아주 또 그 강하게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면서 첫날과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뉴욕이 지역구인 공화당의 하원 의원과 텍사스가 지역구인 남녀 이 두 명이 저격수로 나선 겁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저격수로 나서서 뭔가 탄핵 절차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 방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아담 쉬프가 아주 그 강경하면서도 위험 있게 그런 그 방해 작전을 전부 그 물리칩니다. 제가 지금 청문회 And as you 광경을 did this week, 공화당 의원이에요. That's not a proper point of order. The gentleman will suspend. Mr. Speaker, Mr. Chairman, I have a The gentleman is not recognized. Mr. Chairman, I have a point of The order. gentleman is not I have recognized. a point of order, though. The gentleman is 네, not 이렇게 recognized. 계속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뭔가 이제 이거 아닙니다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이 두 의원들이 아담 쉬프를 이제 그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의사 진행 방해, 탄핵 절차 진행 방해를 하니까 아담 쉬프가 하는 얘기가 지금 대통령은 왜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식에 보내기로 하고는 갑자기 바꿔서 릭 페리를 보냈냐. 릭 페리 나중에 나옵니다. 3 아미고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 사건에서. 그리고 왜 그 뭐 두 번째 통화 내역을 공개를 한다고 하더니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가고 나서 하원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됐고 대통령은 전화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화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활용을 해서 대선에 이기려고 조 바이든을 누르려고 했는가. 지금까지 그 미국의 국무부와 우크라이나의 국무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이 어쨌든 법적으로 위반한 게 없다고 조사가 나오는데도 여기에 대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바노비치 전 그 대사가 아주 그 본인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는 나의 잡이 무엇인지를 안다. 33년 동안이나 지금 그 국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내 잡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한 by the president and 미국의 의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국의 이익을 세계에 전파하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대통령이 어느 당인지 상관없이 어쨌든 그 두 개의 바디에서 백악관과 의회 정해진 것을 사심 없이 하는 게 내 잡이라는, 외교관의 잡이라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너무 잘 인식하고 있었고 훈련받은 사람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Like my colleagues, I entered the Foreign Service understanding that my job was to implement the foreign policy interests of this nation.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앞에 like my colleague라고 얘기를 하죠. 이민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3살 때 이민으로 와서 미국에서 봉사한다고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Like my colleague. 내 다른 동료, 미국에서 태어난 다른 동료와 똑같이 나는 외교관의 잡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감성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아버지 난민, 어머니 난민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히스토리는 나의 히스토리다라는 것을 우선 강조를 해줍니다. Their personal histories, my personal history, gave me both deep gratitude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great empathy for others, like the Ukrainian people who want to be free. 네, 퍼스널 스토리라고 퍼스널을 붙였군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퍼스널 스토리는 나의 퍼스널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자유를 느끼고 자유에 따라서 살게 해주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감사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의 사람들도 미국,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그게 또 미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제가 외교 그 대사관으로 했습니다 하면서 모가디슈부터 본인이 7개국에서 13개, 그 가운데 5가지는 아주 그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하니까 대사 내지는 뭐 부대사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모가디슈 같은 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군인이 경찰 노릇을 하는데 아주 잔혹하게 우리 대사관이 총격 공격을 받은 적도 있고, 다른 외교관들도 외교관의 직업이라는 것이 무슨 사람들은 뭐 관저에서 우한 그 차이나 그 그릇에 음식을 놓고 파티하고 옷 입고 다 드러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엄중한 그런 업무입니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힘이 계속 몰려오고 있을 때 미국의 성조기를 들면서 이벤트에 참여해서 내가 미국인으로서 일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 알게 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강한 나라인 것은 미국의 value, 미국의 가치 때문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The U.S. is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n large part because of our values. And our values have made possible the network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that buttresses our own strength. 네, 우리 미국이라는 게 미국의 가치 때문에 강했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미국의 가치로 미국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동맹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맹과 파트너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는 아주 미국도 강하고 우크라이나도 회피하게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국가입니다. 물론 역사는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지금 넘실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쟁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경쟁지대가 우크라이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지금까지의 그 우크라이나 정책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합리적이었는데, 본인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2번 이렇게 임명을 해서 외교 대사로 나갔고, 우크라이나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오바마 시절에도 그 이전의 시절에도 그 대통령이나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그 정치 목적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하고 오더를 내린 일이 없다. 오바마도 뭐 바이든이나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고,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계속 강해지려면 지속적으로 아주 공정한 마인드에서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루디 줄리아니는 이름을 직접 언급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본인을 날려보내. That's okay 라고 대통령의 뜻에 손을 들어준 자신의 상사 마이크 폼페오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루디 줄리아니는 내가 3번 접촉이라고 했나요? 만났다고 했나요? 뭐 들어보면 알겠네요. 했는데 그것도 조 바이든 문제와는 관련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나를 모함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뭐 흉보고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지 된다고 그랬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고 미국의 큰 가치,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무부에도 실망을 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4번째죠. I do not understand Mr. Giuliani's motives for attacking me, nor can I offer an opinion on whether he believed the allegations he spread about me. Clearly, no one at the State Department did. What I can say is that Mr. Giuliani should have known those claims were suspect, coming as they reportedly did from individuals with questionable motives and with 네, 이 루디 줄리아니는 알고 있겠죠. 그 자신을 모함하고 그 대사 자리에서 6주일밖에 다 채우려면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빨리 그 마음을 서둘러서 내리려고 했었던 그것이 결국은 루디 줄리아니와 함께 일을 했었던 우크라이나 태생의 플로리다의 2명의 사업가들이요. 이 사람들이 원웨이 티켓으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공항에서 체포됐죠. 그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 대사가 뭔가 그 바이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루디 줄리아니가 얘기를 했고 루디 줄리아니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저 대사는 오바마가 임명한 대사기 때문에 우리 일에 협조를 안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요바노비치 대사는 우리가 정말 who we are 우리는 잘 안다. 특히 외교관들 프로페셔널하게 훈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위험과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Let me be clear on who we are and how we serve this country. We are professionals. We are public servants who by vocation and training pursue the policies of the president regardless of who holds that office or what party they affiliate with. We handle American citizen services, facilitate trade and 어느 나라 대사관이나 마찬가지죠. 우선 그곳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미국 이해, 당에 상관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질문이 시작되고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언젠가 또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대사는 아주 나빠, 배드 뉴스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는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국가의 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대통령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 대사는 아마 go through something 아주 어떤 일을 겪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위협을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틀째 그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 마음이 뭐 어떻게 변할지 변하지 않을지도 알 수 없고 뭐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Three Amigos라는 이 Three Amigos가 백악관의 그 비서실장 믹 멜버이니가 이제 주도를 쭉 하면서 릭 페리라는 에너지부 장관과 고든 선더랜드라는 그 유럽연합 대사와 또 다른 그 우크라이나 전 그 특별 대표를 지냈던 그 컬트 볼커 같은 이 Three Amigos 가운데서 투 아미고스는 지금 의회 청문회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3번째 에너지부 장관 이제 곧 그만둔다고 사임 발표를 한 릭 페리만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쓰리 아미고스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항상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적은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미국의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저에게 더 좀 무섭게 다가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루이지아나주 그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루이지아나주에서 지금 한 달 동안 3번이나 루이지아나주를 방문을 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정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목 굴고
네 목 가늘지 너는 목 가늘어서 뭐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게 저는 미국의 훨씬 위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 그 부분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요 며칠 동안 많은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공개한다고 하고 왜 그거 공개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한 내용이 있다.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뭐 들어봤는데, 들어본 게 아니라 트랜스크립을 봤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서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 트럼프,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 양쪽 국가를 방문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이제 됐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크게 정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한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캘리언 코네이라는 대통령의 백악관 자문, 여성 자문이잖아요. 이 자문의 남편도 당연히 공화당인데, 조지 코네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MSNBC에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뭐 어제도 어디와 인터뷰를 하고 하던데요. 그 과정에서 어제는 캘리언 코네이가 CNN과 인터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당신 남편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컬트 안에서 일한다고 말하자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니까, 대통령 사교 집단에서 일한다고 당신의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캘리언 코네이가 막 확 화를 내면서 내 가정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참 이 캘리언 코네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남편은 계속 대통령을 비난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 사위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캘리언 코네이를 백악관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대통령이 still loves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하나 트윗한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에서는 계속 지금도 청문회 다시 좀 전에 멈췄다가 시작이 됐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요바노비치 당신 대사를 언제 내쫓았어? 그런 일 없어. 민주당이 다만 지금 의혹과 의심을 하는 거지. 우리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지라고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트윗을 해버렸어요. 요바노비치 대사 그 사람 일했던 거 정말 형편없었어. 소말리아에서부터 우크라이나까지 트윗이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은 누구든지 임명하고 해고할 권리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해고 권리라고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고 대사를 누가 임명하는지는 나의 소관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사를 해고하는 것도 나의 것이다. 엠박스를 꺼야지 된다는 얘기인가 보죠? 네. 엠박스 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엠박스를 꺼서 이제서야 나온다는데요. 제가 다 보이네요. 우리 동료들이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모니터를 해주잖아요. 모니터를 하면서 저는 좀 전에 모니터를 주혜랑 국장이 저 창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써서 보여주는데 제가 안경을 썼다 벗었다 했기 때문에 안경에 관한 것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엠박스를 지금 안 껐다고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뉴스로 돌아가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내가 대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어라고 트윗을 했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 우크라이나 대사를 해고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공화당이나 백악관에선 계속 우리 그런 일 없어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이 전부 무효가 되게 전략이 안 맞는 거죠. 지금 백악관과 대통령 또 공화당 의회와 대통령이 전략이 지금 서로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은 계속 전략 생각하고 있지 않고 백악관은 뭐 오늘 하루 종일 또 대통령이 한 이 말을 주워 담느라고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오늘의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뤄내기를 원한 그런 것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조 바이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만하지 않다 해서 요바노비치를 6주일밖에 임기가 안 남았는데도 소환해버렸다. 대사직에서 내렸다. 이게 민주당 주장인데 그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 트윗대로라면은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백악관이 지금 굉장히 혼돈되는 거고요. 이런 트윗을 대통령이 하니까 팍스뉴스의 그 브렛 베이어는 평소에 대통령을 이렇게 컬트 집단의 신도처럼 떠받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팩트 체크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법 위반을 했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역사상 3번째밖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그 탄핵 청문회 절차 과정인데 그 탄핵 청문회에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증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난을 하는 트윗을 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서부터 뭐 소말리아부터 형편없이 이랬어 하는 이거 법 위반인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네, 뉴욕타임스의 그 전문 기자도 역시 이건 미국 법 위반인데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은 뭐 그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어제 그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가서 한 얘기가 탄핵은 우리 가족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가족이건 지금 그 가장이 탄핵을 당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게 그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탄핵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아담 쉬프 정보위원장을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이 받아되거든요.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그렇더라도 생긴 모습을 지금 저희 그 한국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 서울 오늘의 미국을 방송으로 보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여러분께서 저의 지금 방송하는 컨텐츠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강혜 씨는 왜 저렇게 못생겼어? 강혜 씨는 왜 뭐 어디가 저렇게 생겼어? 왜 손은 저렇고 머리는 저렇고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거룩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는 우리 보통 인간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목이 짧고 길고 가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담 쉬프 목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수많은 자신의 지지자 그 군중 앞에서 전에는 그 펜슬 넥이라고 하더니 어제는 little 10-inch neck. 그럼 1인치가 2.5cm니까 이 지름 자체가 25cm 된다는 얘기네요. 이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little 10-inch neck 아담 쉬프가 글러먹었어. 탄핵은 내게 굉장히 dirty world인데 나한테 굉장히 불공정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 전체가 미쳐버리고 말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증인들은 한 번도 내 편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맞습니다. 증인은 지금 그 요바노비치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편도 아니고 의회의 편도 아니고 국가라는 나라의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헌법에 맞게 그 나라에서 정한 그대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또 직업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윤리에 대해서 트레이닝도 받았고 하는 대통령의 그 말 맞습니다. 대통령 편 아닙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와도 민주당 편이 아니려고 사람이니까 기우려고 하다가도 직업 윤리와 직업 윤리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탄성을 회복해야지 되는 게 그 직업 외교관이라는 거죠. 직업 외교관이니까요. 저 사람들은. 그래서 대통령이 아담 쉬프를 가리켜서요. 아담 쉬프 너 셔츠 사이즈가 뭐야? 라고 물어보고요. 또 스스로에게 나는 9이거든. My size is 9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9 하면서 그 아담 쉬프 너 그 리틀 그 10인치 넥 가지고는 루이지아나 갔으니까 그 루이지아나 그 스포츠 팀에 못 들어가. 내가 말하는데 이게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라의 편이라는. 네, 지금 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내용이 여기가 스탑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나가야지 됩니다. 네. Little shifty shift. It's got the little 10-inch neck.
What size shirts do you need, Adam? I wear a size 9. 9. He will not make the LSU football team, that I can tell you. Boom. And the neck is gone.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 좀 슬픈데 너 그 사이즈 가지고 루이지아나 그 풋볼팀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화면으로 보면 지금 이제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시기 때문에요.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네 목 사이즈 그렇게 작아가지고 어디 풋볼이나 제대로 하겠어. 이 사람 3종 경기에 철인 경기에 몇 번이나 나가고 마라톤 계속 뛰는 사람인데 아담 쉬프 그렇게 얘기할 때 대통령 뒤에 대부분이 나이 든 사람이었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좋다고 웃는 그 모습이 저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대통령 아담 쉬프는 기소돼야지 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충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선배잖아요.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의회에서 계속되고 있을 때 공화당 의원들과 협조해서 일을 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뭐 범죄자에 대한 그런 그 처벌을 강화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서 살아남아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건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빌 클린턴은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지율은 입소스가 그 탐슨 로이터를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했더니 전체적인 연령에서 1,116명 그 가운데서 등록된 공화당이 401명 등록된 공화당이 민주당이 415명 그리고 무당파가 96명이었는데 39% 대통령 지지가 그렇게 나왔고요.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58%로 상당히 높았는데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강하게 지지한다 하는 사람은 23%였는데 강하게 반대한다는 사람이 44%였으니까 현재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보다는 강한 반대가 좀 많다는 얘기고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서 헬스케어가 20%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14% 이민, 세 번째가 윤리입니다. 참 윤리하면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이 시대가 가르쳐 주는 거죠. 윤리가 10%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였고 그 다음에 많았어요. 뭐 기후변화라든가 기후변화는 그렇다 하고 교육 또 뭐가 있었죠? 전쟁, 외교 이슈, 에너지, 범죄, 환경, 실업률 다 제치고 헬스케어와 이민이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여기 총기도 빠졌고요. 어제 발생했었던 총격 사건 그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뉴스는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월마트의 주식이 3, 4분기에 아마존의 주식보다 그 오름세가 더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인터넷과 전통적인 우리 스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월마트의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아마존의 주식은 최근에 뭐 2, 4분기도 그렇고 조금 그 월마트와 비교를 하자면 내려가는 그 추세인데 투자가들이 월마트 주식을 살 때 돈을 더 번다는 얘기입니다. 3, 4분기에 30%가 올랐고 아마존은 16.7%가 올랐는데 이 월마트의 주식이 강한 것은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더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한 거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업소가 이렇게 그 주식값이 강해진다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쳐다볼 수가 있고 월마트의 경우는 지금 5분기 연속 주식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만큼 매출도 좋고 전망도 좋고 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월마트가 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났는가 뭐 3, 4분기 등등해서 하는 게 그 이유 자체가 월마트도 이커머스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월마트에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제가 지금 바른 입술이 R자로 시작되는 그 CVS나 라이데이드에 가면은 $10거든요. $10짜리인데 이것을 월마트에서 살 때는 $2 얼마밖에 안 되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마스카라가 블랙자가 들어가는 흑인들이 많이 하는 마스카라인데 그 라이데이드나 그런 데선 $6거든요. 그런데 제가 월마트에서 역시 $2 조금 안 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나 사겠어요. 오더할 때. 월마트도 스토어에 가서 사면 더 비싼 게 있고 저처럼 온라인으로 오더를 하면 더 싼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립스틱이 보통 가게에서 $10인데 온라인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안 드니까 월마트가 몇 달러에 팔고, 마스카라도 $6짜리를 $2에 팔고 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한 개 안 사거든요. 제가 립스틱도 몇 개 사고 이것도 몇 개 사고, 몇 개 사도 한 개 값이 안 되니까 그런 형태로 온라인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월마트의 매출이 늘어났고, 월마트의 매출이 늘어나니까 투자가들이 좋아해서 주식값이 많이 올라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 4분기에 온라인 판매가 21%가 월마트가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하루 지나면 그만큼 더 손해가 많은 겁니다. 이제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세상으로 가고 있어서. 그리고 넘버 2, 또 하나 지적을 해야지 될 것이, 이제 꽤 시간이 지났죠. 아마존에 돈을 한 $100 넘게 내지 않나요? 그 프라임 멤버가. 저도 그랬다가 프라임을 탈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다른 데보다 좀 비싸요. 이베이나 월마트나 이런 데 타겟보다 훨씬 똑같은 물건도 비싸기 때문에 저는 탈퇴를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프라임 멤버를 가입을 하고 그러면 하루 안에 배달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월마트가 힘들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처럼 물론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으니까 프라임 멤버 숫자 자체는 올라가겠지만, 월마트라는 개인 걸어 들어가는 스토어가 온라인을 확장을 했을 때 그 확장 자체도 다 잡아먹을 만큼 아마존의 성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16살 생일이 되던 날 4호구경 반자동 권총을 가지고 본인이 다니던 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2명이 숨지고 3명은 퇴원했고요. 병원에서 아직도 아픈 학생도 있고 하는데, 이 청년에 대해서 이제 2가지를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미국에서는 학교는 특히 더 할러데이 분위기거든요. 그 할러데이 분위기에 7시 38분에 학생들이 미리 와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숨진 학생은 16살 걸과 14살 보입니다.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관계 당국이 그의 컴퓨터라든가 페이퍼라든가 하드 드라이브 같은 거 전부 조사를 하고 있고, 과연 이런 공격 당한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것인지 타겟으로 하지 않은 것인지도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똑같죠. Just like Parkland High School처럼 플로리다주에서 2018년도에 수십 명, 거의 100명이 다치고 17명이 숨졌던 그 총격 사건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사실은 누군가가 911으로 이 총소리가 났어요. 보고를 했기 때문에 2분 만에 경관이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게임은 끝난 겁니다. 16살 소녀가 한 16초 만에 총 땅땅땅땅 쏘고 본인도 머리에 쏘고, 본인은 지금 이제 뇌사 상태라고 하고요. 어제 CNN이 숨진 것으로 보도를 했다라는 것은 정정 보도합니다. 지금 이제 뇌사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이 1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가 다뤄야지 되는 이 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총을 몇 발을 쏜 뒤에 남은 탄화를 내 머리에 겨냥한다는 것까지도 다 계산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업 성적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조용했고 집들에 있는 트리하우스를 굉장히 즐겼고 보이스카우트 멤버였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부모가 별거 중이었다고 하고, 아버지는 2013년과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돼서 2번째 체포됐을 때는 석 달 감옥살이 했고 5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어머니 평소에 이제 가정폭력 때문에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체포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2017년 12월 그해 겨울은 참 추웠겠네요. 이
용의자에게는 아버지가 숨지고 나서 친구에게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용의자가 청소년이 상처를 받았는데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 상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었다는 것. 그런 가정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제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시안 메일이라고 아버지가 백인계고 어머니가 아시안계인데 꼭 그것을 에이시안계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보도를 많이 했었어야지 되는가. 이런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조금 걸렸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켄터키주의 한 남자가 3년 동안이나 싸워서 결국은 I am God이라는 자동차 번호판. 왜 번호판이라고 하죠? 요즘 번호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차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전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주 정부가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계속 그 판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ry God, God처럼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허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no God, 나는 God이 아니다는 허락을 해줬는데 I am God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주정부의 반차별 가이드에 I am God은 어긋난다 해서 그랬는데 이 남자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2016년부터 벤 하트라는 사람인데 미국 인권연맹 켄터키 지부 그리고 또 그 freedom from 종교 기반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한 결과 결국은 그 연방 법원에서 자동차 그 허가판은 사적인 표현의 자유다. 사적인 표현의 자유. 이것 역시 그 헌법 제 1조에 표현된 그 허락한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이 사람은 I am God이라고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방송을 애틀란타에서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그 시차가 있으니까 편집하고 방송하셔야지 되는데 제가 뒷부분에 쫓겨서 이렇게 금방 끝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유튜브는 자꾸 이 시간마다 끊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그 시정을 해서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시행착오 있다고 시행조차 않으면 영원히 미래가 없는 거죠.